좋아요, 구독!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현재 우리나라 수출 효자 기업들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슈를 좀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저희가 쉬는 동안에 있었던 악재들 좀 반영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 시장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간 다른 헤드라인에서는 심각하게 코스닥 학살의 날이다라고 센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틀 열렸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것 대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 증시 빠진 것을 우리 증시가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도식적으로 보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죠. 더군다나 시가총액 2위인 LG엔솔이 플러스를 지금 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3% 빠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슬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개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엔솔이 버티고 있는데도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이 거의 10% 가까이 빠진다는 거죠. 일부 종목이 5에서 6%만 빠져도 굉장히 심각성을 나타내는데 7에서 8% 정도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수 존재하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지수랑 상관없이 개별 종목 악재들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신용 리스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9조 정도인 상황에서 지금 16조 2천억까지 신용 잔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개별 종목단에 있는 종목들을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이들은 각각 또 다른 신용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매도자가 지금 주인이냐 매수자가 주인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가 매수하려는 개인들이 오늘 사긴 합니다만 매도자들이 주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힘은 매도자에 있고요. 매수자들은 좀 더 싸게 살려고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단기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오늘의 자율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충격이라면 조금 일파만파 퍼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하락세가 단지 오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먼저 좀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이 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 보이는 이유, 국내에서 여태까지 수출 효자주로 거론이 됐었던 반도체주, 또 자동차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반도체주 이야기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쉬는 사이에 정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낙폭이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주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연일 좀 빨간불 켜주던 상황에서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재 반도체주 주가 한번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주 주가를 이제 살펴보게 된다라면 오늘도 현재 지금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는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정확한 집계는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되겠죠.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결국 펀드멘탈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펀드멘탈만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죠. 그리고 당분간 이런 것들을 쉽게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제 확정 실적이 이달 이제 하순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잠정 실적만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했던 것들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과 업 사이클을 이제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다운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D램 가격이 꺾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펀드멘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당장 지금 이제부터 암흑을 출발해야 돼요. 일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부 이제 뭐 분석가분들께서는 이렇게 다운 사이클이 온 다음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터널이 얼마만큼 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초입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지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9월 30일 정확히는 9월 30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 당일날 꺾은 건 하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가를 이끄는 형국이에요.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는 현재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수급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지금 현재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뭐 여태까지 저희가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봤던 D램 가격 하락, 낸드 가격 하락 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조치가 역시나 지금 반도체 업계에 더 큰 먹구름을 들이게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사업 중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이 중국 내 반도체 산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래도 있었던 이 반도체 산업의 겨울론, 점점 더 이 겨울이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내 기업들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고래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 점점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더욱더 옥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을 옥죄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지금 알려진 바로는 치포 동맹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치포 동맹과 별도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장들을 미국에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세금과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 단 이 세금을 미국 세금을 받게 되면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또 새로운 법안을 발표한 게 현재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계로 생산한 제품을 이게 타국에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옥죄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계의 원천 기술은 설계도는 다 미국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입맛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주지할 가능성이 있죠. 단 한 가지 그나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망이라 본다라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봐야 될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억압해가지고는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 몰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주겠다. 심사를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건 무조건 법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 이제 저는 중간선거 이후의 행보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오히려 그 기운을 여세로 몰아서 중국을 더 옥죄게 된다라면 법안이 이제 지금 자동차 법안도 내년에 새롭게 나오고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겨울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악화일로를 겪게 된다라면 우리 반도체 업종이 나아갈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야가 불투명하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첩첩산중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주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외적인 조치가 적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뭐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많이 나왔었는데 그 말대로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이 부분이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뭐 4분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엔 이렇게 선을 그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감산을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반도체에 대한 지금 이제 재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 재고도 쌓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물량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감산인데요. 삼성전자급 정도 되면 감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인을 천천히 돌리는 것은 가능해요. 지금 삼성전자는 분석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고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재고라고 한다면 만들어진 한 상품을 재고라고 생각하지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이라는 용어, 회계상 용어를 씁니다만 그것도 재고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공품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감산을 한다면 라인을 멈춰야 되는데 이걸 또 재가동하려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감산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나선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좀 지켜본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면 삼성전자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직접 감산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왔었던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제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라인 투자라든지 물론 이제 반도체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 제품이 안 팔리면 신규 투자를 안 할 텐데 기존 제품이 안 팔려도 신규 투자를 해야 돼요. 새로운 반도체는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DDR4에서 DDR5가 지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집적된 회로의 기판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반도체가 맞춰줘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들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 한 가지 저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이러한 감산 사이클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뒤에 주가가 했다라고 2019년도 상황들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18년, 2019년 사이클이 온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감산이 왔고 2020년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상반기부터.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 전자까지 9만 전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높낮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겨울이 온 거거든요.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가 살아난다? 어느 누구도 지금 보장 못합니다. 지금 미국은 오히려 수요를 꺾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사이클이 아니라 수요 사이클을 꺾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과연 수요 사이클이 나올까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흘러왔던 건 맞습니다만 지금 그게 다릅니다. 뒤에 가서 자동차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자동차 주가가 빠지는 것은 내년도에 누가 차를 바꾸겠어? 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누가 컴퓨터를 바꾸고 누가 서버를 바꾸겠습니까? 이런 인식도 삼성전자를 갖고 오게 된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투자를 아까 이제 감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다가 주가가 올랐으니 지금은 또 똑같은 경우를 나타낼 것이야라고 본다라면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딱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산들이 쉽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감산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다소간에 좀 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쉽게 어떤 정책을
뭐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저희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4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펀드멘탈만 놓고 본다라면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하반 경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멘탈장이 아니라 수급장이기 때문에 펀드멘탈은 더 이상 악화된다는 것은 3분기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그건 예상했던 바고 여기서 수급이 살아나면 조금 버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수급과 펀드멘탈을 각각 같이 이제 맞물리면 좋지만 일단 펀드멘탈이 나쁘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들어와주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수급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수급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국내 수출하면 전차 분단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를 늘 항상 거론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도 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현재도 4%대 낙폭 보이고 있고 기아가 5%대 하락하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 뭐 외국인 매도세가 특히나 거센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결국 이제 기업의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의 숫자를 떠들어 봤을 때 매출이익의 실질적인 판매 증가냐 아니면 환율 효과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실적 잘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율 효과죠. 동일한 자동차를 팔아도 미국에서 달러로 받으면 그런 효과들이 되는데 우리가 2분기 때 관가에서는 안 됐던 것들이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이 5%가 줄었어요. 5%, 일단 5%가 이제 국내에 다 합쳐가지고 5%가 줄었다. 라는 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환율 효과 때문에 매출은 늘었죠. 이번에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미국의 IRA법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10%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차가 잘 안 팔리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트리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도 결국 차가 안 팔려서, 그러니까 안 팔렸다라는 표현이 좀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인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면하실 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차가 안 팔리고 있는 건 팩트죠. 그걸 이제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지만 그게 지금 이제 가장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지금 이제 나온 미국계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를 언급한 게 아니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를 언급하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자동차들이 폭락세를 시현했어요. 결국 내년에 내구재 소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경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죠? 휴대폰 바꾸는 거 좀 늦게 바꾸고 자동차 바꿀 거 좀 상황 보고 바꾸고 뭐 이러한 지금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직면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차영주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외국계 리포트가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내놨던 리포트였죠.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압력 또 경기 침체 가능성 속에서 이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주들 큰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리포트 내용만 따져본다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주 앞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또 그 외의 자동차 부품주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현대기아차만의 또 문제도 있죠. IR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당장 이제 하나의 트리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조지아주 상원의원께서 미국에다 지금 법안을 제출해놨어요. 현대기아차를 좀 유예를 시켜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지아주 조지아주 이제 큰 공장에 들어오니까 상원의원께서 좀 나섰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이면 연방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이제 발언권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분이 나섰다라는 점이 한 가지 이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뭐 우리가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차가 좀 안 팔렸다라는 소식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섞여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지금 차가 인도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하기 어려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를 신청해서 바로 받는다라면 이게 바로바로 지금 시장에서 차를 사냐 안 사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1년 전에 신청한 차를 아직 받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허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좀 증권가에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100여만 대 차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그냥 편한 기사 말고요. 신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주문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파악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규로 내년도 지금 기다리면 어차피 내년도에나 차가 나올 텐데 이 수치가 과연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를 자동차 관련주를 투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100여만 대 있으니까 이게 영원히 누적될 거야라고 본다라면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화들 올 거예요. 자, 이제 기다리셨는데 다음 주에 차 나올 것 같은데 인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만약 그 사이에 실직을 하셨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빠지게 되죠. 그럼 다음 단계로 다음 분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일단 지금 자동차주에서는 전 세모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품단에 있어서도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같은 어떤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이제 지속되면서 부품의 교환 이런 것들에 된다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차를 오래 타게 된다라면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차를 고쳐서라도 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와 모비스, 글로비스는 각각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